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폰의 이어폰, 마이크 이런 거 연결해서 녹음을 하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말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영상의 주제는 FPGA 설계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희한하게 FPGA 이쪽 분야로 넘어가면 프로그래밍 보다는 디자인에 가깝다고 봐야지 될까요? 왜냐면 이거는 전통적인 분야가 그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분야에서 파생이 됐다 이렇게 봐야지 되기 때문에요. FPGA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하드웨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할 게 아니네. 옆에 다행히 불은 켜놨습니다. 요거죠, 요거 컴팩 니오. NI사의 컴팩 니오를 가지고 아주 빠른 시스템이 필요할 때 FPGA로 개발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랩뷰로 그러니까 PC 레벨의 랩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뭐 알 수 없는 얘기긴 한데 굳이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치 반도체 회로, 웨이퍼 이런 거를 설계한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빠른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개발 속도에 어느 정도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이런 환경이 필요해요. 큰 화면, 그러니까 화면이 크다 이게 아니고 한 화면에 아주 많은 루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고해상도의 그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 이 영상의 주제는 바로 그거고요. 보통 랩뷰로 뭔가를 할 때는 해상도가 이렇게 당연히 높을 이유가 없죠. 해상도를 이렇게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 뭐 대략 정도 한 이 정도에서 하잖아요. 이 정도 크기에서 하면 랩뷰 개발할 때 저도 고사양의 PC와 뭐 컴퓨터의 스펙을 별로 안 따지고 예전 PC로 그냥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FPGA는 또 달라요. FPGA는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와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은 오류가 계속 생기거든요. FPGA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오류 이거를 개발 시간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화면에 모든 회를 보고 회로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메운 거고 가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게 같은 루프를 여러 개 배치한 거죠. 예, 원래는 이게 최종 개발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케이스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구조들은 다 펼쳐져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랩뷰에서 사용하는 함수나 노드들을 PC 레벨에서는 편하게 쓰는데 FPGA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일반적인 와일 루프도 원래 타임드 루프로 바꿔줘야지 최대한의 그 성능이 발휘가 되는데, 그러면 또 뭐 나누기, 음수와 뭐 이런 평범한 노드들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로직, 단순화된 루프인데 더 많은 루프를 더 펼쳐 놓은 상태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이게 FPGA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반도체 회로, 전기 회로, 전자 회로로 뭔가를 개발하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베이스로 개발하는 환경은 없어진 지 오래죠. 다 이와 유사. 물론 반도체 공정으로 들어가면 꼭 FPGA 방법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건 더 아래 레벨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절대 구경할 수도 없고 웬만한 개발자들도 평생 구경할 일이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빼면 결국은 FPGA로 개발하는 게 새로운 회로,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라면 이 분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추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컴팩리오, NI 컴팩리오가 이제는 저는 랩뷰로 주로 하기 때문에 컴팩리오 베이스로 FPGA를 사용하는데, FPG, 순수한 FPGA와 그 FPGA에 맞는 언어 툴들이 따로 있긴 해요. 상당히 많이 몇 종류가 쭉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랩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컴팩리오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죠. 컴팩리오로 무언가 개발한다 하면 단순 구매품만 따져도 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대략 그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외부에 이걸 개발해 주세요 할 때 컴팩리오 FPGA 베이스를 합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이제 1,000만원부터 시작해요. 좀만 들어간다 그러면 2천. 결국은 FPGA로 뭔가 개발한다 그러면 웬만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은 그냥 투자를 하고서 시작하는데, 그걸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인건비를 받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할 만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쪽에 우리나라는 많이 약해진 거죠. 원래는 약하지 않은데 약해진 상태예요, 지금.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별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특정 분야 일부 부분에서는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회로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쪽은 전통적으로 뭐 미국 빼고, 일단 미국은 뭐 비교의 대상의 나라가니까 미국 빼면 영국, 독일, 그리고 대만, 이쪽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대만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워낙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장기간 계속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해졌죠.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이쪽 분야로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력이 딱 흐름이 끊어진 상태죠. 추가적으로 전자회로 전자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던 분야가 있었는데, 한동안 한 10여 년? 20여 년? 20년까지는 안 됐잖아요. 한 10여 년 정도 중국에 의존하는 PCB나 전기회로, 전자회로 제품 자체를 그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가 끊겼다고 해야지 되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던 걸 너무 품질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만들어다가 가져왔는데 그게 좀 끊겼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세대에 지금 공백이 생겨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10대나 20대. 수능이 어제 끝났죠. 어제야 그죠?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수학을 정말 좋아한다 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코딩은 단순한 게 아주 많은데 그 코드들의 상관관계가 아주 논리적이어야지 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요 가려진 데도 사실은 다 수학식이에요. 수학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대부분. 그것 빼면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입력과 출력을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PC 레벨의 코드처럼 복잡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되지도 않아. 그냥 디자인하고 수학식 녹여서 논리화 시키면 끝인 거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수능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나 수학 잘 못하는데요, 전혀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학 입시 제도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 타당한 성적이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냥 평가하기 편한 평가지표로서 그 과목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말 수학을 잘해야지 성적이 나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학 성적이 나빠도 수학을 본인 스스로 정말 좋아하고 계속 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강력히 추천하는 FPGA 디자인 분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주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